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고민이 많을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을 좀 도와드리고자 이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한국지리탐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네네. 교육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좀 힌트가 되면 좋겠네요. 네, 이 한국지리탐구가요, 그냥 지리 지식을 달달 외우는 과목은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우리가 사는 이 공간 그리고 여러 사회 현상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데이터를 직접 다루거든요. 데이터요? 네, 그래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이걸 키우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흥미나 미래 진로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핵심만 한번 짚어볼게요. 데이터를 다루면서 사회 현상을 본다. 그럼 기존 지리 과목하고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걸 배우는 과목인가요? 핵심은 탐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공간정보기술, GIS라고 하죠. 네, 들어봤어요. GIS. 네, 그거랑 이제 빅데이터 같은 도구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 GIS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도 위에다가 인구 분포라든지 아니면 교통량, 상권 정보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겹쳐서 보면서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도구로 요즘 왜 이 동네가 뜨는지 아니면 배달앱 같은 플랫폼 경제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좀 더 크게는 지방 소멸 문제나 동아시아의 여러 이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직접 탐구하고 대안까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이 탐구 역량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와,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진짜 도구를 써서 직접 문제를 파헤쳐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을 탐구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크게 보면 한 몇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첫째는 약간 데이터 탐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데이터 탐정이요? 재밌는데요? 네. 어떤 지리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거기에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또 그걸 지도나 그래프로 보기 좋게 시각화하는 방법 자체를 익히는 거죠. 네. 둘째는 우리 일상 속 지리를 파고드는 거고요. 음식 배달 트렌드라든지 동네 핫플레이스 분석, 대중교통 노선 변화 같은 거요. 정말 생활 밀착형 주제들이죠. 아, 정말 우리 주변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토 전체의 변화와 균형 발전을 고민합니다.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문제, 또 산업 구조 변화, 환경 문제나 탄소 중립 같은 중요한 이슈들의 해법을 같이 모색해 보는 거고요. 사회 문제 해결에도 관심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북한 사회를 좀 이해하고 남북 협력 방안이나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서도 토론하면서 시야를 넓히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와, 생활 밀착형 주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 국제적 이슈까지 정말 폭넓게 다루네요. 그럼 이 과목은 어떤 학생에게 특히 좀 잘 맞을까요? 일단 우리 사회나 주변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네. 특히 지도나 통계 자료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나 이건 왜 이럴까? 이렇게 질문하고 직접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즐기는 학생이라면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아, 호기심 많고 분석 좋아하는 학생이요? 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게 평가 방식이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과의 관련성일 텐데요. 이건 어떤가요? 한국지리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요. 보통 학교에서 3학점에서 5학점 사이로 이수하게 될 거예요. 네. 평가는 두 가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성취 수준을 A, B, C, D, E 이렇게 보여주는 절대평가 결과고요. 아, 성취도 평가?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이 이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5단계 석차 등급, 그러니까 상대평가 결과가 함께 기록됩니다. 아,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같이 나오는군요. 그럼 수능은요? 네.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는 아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수능에 직접 출제되지는 않는군요.
그래도 탐구 역량을 키우고 학생부를 채우는 데는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과정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 과목을 공부하면 어떤 진로나 학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게 생각보다 연결되는 분야가 아주 넓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은 사실 어디서든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예를 들면 도시 계획이나 개발을 다루는 도시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또 지리학과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죠. 네네. 또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사회학과, 정책을 다루는 행정학과, 국제관계를 보는 정치외교학과도 있고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공학과나 에너지공학과, 재난 대응을 위한 방재학과, 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학과, 북한 관련 이슈를 다루는 북한학과까지 정말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결됩니다. 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데요. 그럼 관련 직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과만큼이나 직업도 정말 폭넓어요. 그 GIS 전문가나 도시계획 전문가는 물론이고요. 정책을 만드는 행정공무원,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원도 될 수 있고요. 네. 또 뭐 환경이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자나 경영 컨설턴트, 지역 전문가로서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리교사나 대학 교수까지 정말 공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한 많은 직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흥미와 적성. 네, 이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정말 내가 궁금한가, 직접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장래에 희망하는 진로 분야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요. 네. 단순히 뭐 점수 따기 쉬울 것 같아서 선택하기보다는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 한국지리 탐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와 공간의 이슈를 직접 파고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성장에 정말 중요한 발판이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관심사, 또 미래 계획을 잘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잘 키우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나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